두 분의 세무사님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세무사님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천지세무법인의 송도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 임승우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천지세무법인 인천노년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희성 세무사입니다. 일단 세무사님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네, 저는 지난 주말 해가지고 완결 다 봤습니다. 네, 9화까지. 저도 얼마 전에 그 추석 연휴였잖아요. 네. 그 연휴 때 몰아보기로 어, 다 끝냈습니다.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추석 전날 막 뭐라도 보다 보니까 막 다음 추석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, 상금 456억을 받잖아요. 그 상금 456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는 건가요? 세금을 떼고 안 떼고 보다도 저는 그 보면서 이걸 세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낼까?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. 근데 우선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이게 소득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소득의 종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따로 있나요, 세무사님들? 물론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각 소득별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형태들이 있는데 뭐 금융, 뭐 근로, 사업, 기타 등등 네.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. 이 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21조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그 중에 하나가 상금이라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이죠. 성기훈이 받는 456억 원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. 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세금은 어느 정도?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거든요. 네, 필요 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또 문제인데,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상금은 필요 경비를 무려 80%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이 오징어 게임 상금 456억 원을 세금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먼저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. 원칙적으로는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 원천 징수를 20%로, 또 3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%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. 원천 징수 금액을 따져보면은 456억 원에서 80%를 제외한 금액의 20% 또는 30%인데요.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27억 원을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. 성기훈 씨는 다음 연도, 내년이죠.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됩니다.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이제 최고 세율이 45%잖아요.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4.5까지 하면 거의 50%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임세무사님은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? 노희성 세무사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 네. 조항까지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? 주약 외우고 다니는 거는? 그럼 세무사들의 제일 기본. 당황스럽네. 물론 기본적으로 노희성 세무사가 말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도 있지 않나. 물론 이 관점은 어디까지나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.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. 네. 저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. 사업소득? 네. 사업소득? 어떻게 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? 성기훈, 이정재가 성기훈, 이정재가 다시 전화를 받고 돌아가면서 시즌 2를 암시하고 있었어요.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. 맞아. 그렇다면은 이정재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이러한 게임에 참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임에 참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속 반복적으로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프로게이머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서 3.3%를 떼고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다른 관점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만약에 이게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필요경비 80% 기타 소득으로 봤을 때는 80%라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있지만 증빙 하나도 없이도 근데 사업소득으로 갔을 때는 일단 성시신고 사업자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죠. 그와 관련된 경비로 입증받을 게 거의 미비하지 않나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% 정도는 세금으로 내지 않나
지방세 포함해서요. 그러면 200억 이상이 이제 세금을 낸다. 그렇죠. 이렇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. 건강보험까지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지는데 마지막 장면에 통장 잔고가 나오는데 원천징수 하기 전 금액인가요? 어떤 그렇죠. 금액인가요? 그쪽 오징어 게임 담당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누락한 거죠. 누락한 거다. 그럼요.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. 세무조사까지 들어가야 된다. 난 두 분이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상금을 주면서 생각했을까요?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. 그 극중에서 1년인가? 2년 동안 그 상금 받은 거를 이정재가 안 썼잖아요. 맞아요. 결국 그 얘기는 구세청도 모른다. 아,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야 되는 건데 네. 너 이게 있었으니 이런 소득이 있었다. 저희 아직 몰라서 이제 과세가 안 됐다. 그렇지 네. 않을까? 근데 중요한 거는 성기훈이 만약 그 돈을 뽑아서 부동산을 산다, 자금 빌딩을 산다, 이러면은 분명히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거기까지 가면 지금 너무 저희가 한 얘기가 너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길어지니까 요건 다음번에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영화 초반에 보면 극중 성기훈 씨가 경마에 참가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상금을 받는데 456만 원을 받아요. 이것도 따로 과세 문제가 있을까요? 경마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일정 소득 금액 이상이 되므로 처음 받았던 456억에 대한 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뭐 거의 동의하지만 약간 다른데요. 작중에 주인공이 받은 456만 원은 분명히 그 한국마사회에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일 겁니다. 국권의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. 굉장히 준비 많이 했네요. 원천징수 금액이 20%예요. 네. 자,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. 만약 456만 원이 20%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다. 그러면은 원래 배당금은 얼마였느냐? 네.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분은 570만 원을 원래 땄어요. 근데 거기서 20% 떼고 나머지 456만 원을 받은 거죠. 제가 이거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. 네. 보니까 이 성기훈이 경마 중에서 그 복승식에 걸었더라고. 복승식이 거기까지 뭐냐? 봤어? 아세요? 복승식이 뭐예요? 복승식은 순서 상관없이 1, 2등 말을 맞추는 거야. 이 성기훈이 그때 딸 생일이라고 6월 8일이었잖아요. 6번, 8번을 찍었는데 이제 6번, 8번이 1등, 2등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들어온 거지. 그래서 배당이 몇 배인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만약 이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걸었다. 그러면은 한 58배 정도 받은 거고 5만 원짜리 걸었다 그러면 한 115배 정도 받은 거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원천징수한 후에 금액을 받은 거고 아까 합산과세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 14조를 보면은 이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같은 해에 그 이정재가 456억도 받았을 텐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원천징수된 금액만 내고 요 456만 원은 거기서 끝. 아이고, 저희 노희성 세무사님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. 저희 456만 원 따고 나서 경마장 직원에게 커피 사 먹으라고 10,000원을 줬다가 다시 뺏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돈이잖아요. 돈이 왔다 갔다 한 건데 이것도 세금적인 이슈가 있을까요? 이거 거기 돈 10,000원까지 가서 세금 이슈를 다룬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사회자님이. 저희 지사에서도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커피를 사 먹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사다리 타기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증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관행상 거기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오히려 사회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렇긴 한데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은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테니까 엄청 한번 준비했네. 따져보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경마장 직원이 10,000원 받았을 때 얼른 세무서 뛰어가서 신고를 해야 돼. 그리고 성기훈이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어. 그럼 성기훈도 얼른 세무서 뛰어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
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잖아요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에서는 이 증여세의 과세 최저한을 정하고 있거든요. 이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닐까. 세법에 약간 빠삭한 사람들이었어요, 이 사람들. 이런 규정까지 다 알고 그럼요. 있었다. 이렇게 과세 최저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면 참 저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세금이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딱지치기를 해서 10만 원을 약간 내기 형식으로 해요.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웃자고 얘기하는 토론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당연히 성기훈 이정재 입장에서는 수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세금이 붙는다. 네.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업소득이다. 왜? 이정재는 프로게이머. 그 지하철에서도 딱지치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나서 그 큰 상금이 걸린 대회 또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일종의 시즌 예선전이다. 그렇지. 네. 시즌 2, 시즌 3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렇다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냐? 이정재가 이긴 금액의 총 판수에 곱하기 10만 원에서 수익 금액 잡고 네. 그다음에 뺨으로 퉁친 거 네. 요거는 필요경비로 들어가야 된다. 네. 해서 그거 필요경비 넣고 그거 얼마나 넣어야 수 있어요? 그 몇 대 맞은지 모르겠어요. 저 얼마로 해야 돼? 꽤 많이 맞았는데. 꽤 많이 맞았을 텐데. 그래서 그 퉁치고 남은 이정재가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이제 소득으로 봐서 네. 456억 상금 탄 거랑 합쳐갖고 합산 신고해야 된다. 그러면 이것도 한 50% 되지 않나. 근데 만약에 뺨 맞은 횟수가 더 많으면 입증만 할 수 있다면. 이쪽 할수 있다면 그렇구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또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. 제가 또 딱딱하지만 또 법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득세법 제21조 아까랑 똑같아요. 그 기타 소득을 정의한 그 조항에 보면은 14번째에 슬롯머신 또는 투정기 또는 그 밖에 이런 것과 비슷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딱지가 그와 유사한 기구에 해당이 돼서 받았으니까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된다.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느냐? 제가 말했죠. 성기훈은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. 소득세법 제84조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을 보면은 이러한 유사한 행위로 인해 받는 당첨금품 등이 그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또 과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훈은 요걸 또 알고 있어서 신고를 안 한 거죠. 이걸 또 이 규정을 다 알고 그럼요. 있었다. 이제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? 만약에 성균이 이렇게 잘 알았다면 네. 456억 세금 신고 안 한 부분은 네. 탈세죠. 탈세죠. 네, 그 정도 탈세면 처벌까지도 가능하겠죠? 가능하죠. 그렇죠. 철컹철컹 갈 수도 있어요. 역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로 붙나 봐요.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보다 보면 다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다 과세를 할 수 또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요즘 핫하다는 오징어 게임을 본 저희 세무사들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을 가져봤는데 세무사님들은 오늘 어떠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맘 편히 보고 싶은데 자꾸 저거 상금 받으면 얼마지? 얼마 세금 내야 되지? 막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바로 직업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금 계산이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다른 드라마나 영화 및 기타 사회 이슈로
한번 2탄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임세무사님, 노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